대구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남구가 대구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추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행정 통합을 위한 실무 논의가 시작된 데 이어 다음 달 4일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참여하는 사자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예산 지원을 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지자체 재난 예비비를 활용하면 재원 마련도 가능한데 단체장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구가 대구 최초로 피해자에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한 남구. 해당 건물주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 건물주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10여 가구의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2일 기준 대구 지역에서 국토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받은 건수는 352건이고 피해 규모는 대략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9개 구군이 피해자들에게 지원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재난 예비비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대구 지자체들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가 대구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6월 남구의회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인 조례안에는 이사 비용 150만 원, 긴급 생계비 50만 원 등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난 예비비가 40억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피해자 총 규모액이 7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10%인 7억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재구 남구청장도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구청 3층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소에 찾아가면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와 이사비 등 실질적인 이 재정 지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남구청에서 이동 상담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하루빨리 이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좀 회복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남구는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상대로 전세 사기 예방 교육과 캠페인도 펼치고 전세 계약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구군에 대한 교부금 예산을 지고 있는 대구광역시는 전세 사기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반면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남구가 가장 먼저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해 대조를 이룹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행정 통합을 위한 실무 논의가 시작된 데 이어 다음 달 4일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참여하는 사자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단체 간의 통합은 2차례 이루어진 적이 있지만 광역단체 간의 통합은 처음이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인구 500만 명의 메가시티로 만들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 등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지난주 대구 경북의 실무단들이 만나 첫 실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과 위상, 그리고 광역과 기초단체 간 사무 분담 등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놓고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논의되었던 아젠다들 다 있지 않습니까? 지난 2, 3년간 논의해왔던 것들 잘 정리하고 또 발전시키고 그래서 중앙정부와
좋은 협의와 결과물을 이끌어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인구 500만의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꿈을 향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실무진 회의에 이어 다음 달 4일에는 정부가 참여하는 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그리고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만나기로 확정됐습니다. 회동에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 간 흡수가 아닌 통합은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지난 2010년 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가 합쳐져 통합 창원시가 됐고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 청주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일 뿐 광역단체 간의 통합은 아직 전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우선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합 명칭과 청사 위치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대구와 경북은 한 차례 통합 논의를 진행했었지만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 속에 중단됐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라는 쉽지 않은 논의가 다시 시작된 만큼 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고 출소한 사람을 법무보호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7쌍의 법무보호 대상자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늦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현장을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랑 신부 7쌍이 버진로드를 따라 입장합니다. 둘이 함께 걷는 첫 번째 길을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로 맞이합니다. 이들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고 출소한 이른바 법무보호 대상자. 때를 놓쳤거나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이들이 늦은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결혼식 할 일이 있겠나 했는데 이번에 결혼식 하게 돼서 좀 많이 감사하고 좀 많은 좀 감사함이 좀 크고요. 앞으로는 좀 이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늦은 결혼식만큼 신랑 신부의 감회는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식 자체가 좋은 추억이 되는 것은 물론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한테는 죄스러운 일도 많았는데 앞으로 다시 잘 살아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저희 아내한테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되게 많이 했을 건데 앞으로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합동 결혼식은 대구지방검찰청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등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후원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들을 위한 합동 결혼식은 1983년 처음 시작돼 지금까지 41차례에 걸쳐 337쌍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보호 대상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부여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유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구지부협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점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무보호 대상자 부부의 늦은 결혼식은 이들에게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그중에서도 5월은 다양한 생물들의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5월 11일은 철새의 날, 22일은 생물 다양성의 날, 그리고 25일은 물고기 이동의 날인데요. 하지만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인공 구조물 때문에 이런 생물들의 이동권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투명 방음벽의 충돌에 사망하는 새들의 실태를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영종도의 한적한 도로 한쪽에 대형 방음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방음벽을 따라가 봤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콘크리트 위에 널브러진 새 사체가 보입니다. 방음벽에 부딪혀 폐사한 쇠 솔새입니다.
보니까 한 5일에서 7일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아마 이쪽 나무 쪽에 저쪽에 있다가 저쪽 나무로 이동하다가 유리창에 충돌해서 부딪혀 죽은 것 같아요. 100여 미터 가다 보니 또 다른 새 사체가 발견됩니다. 몸에 새로 줄무늬가 있는 이 새 이름은 박새입니다. 역시 방음시설물과 충돌해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봄이나 가을이면 새가 방음벽에 부딪히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수시로 나오죠. 탁 소리 나면 새가 맞았나 보다. 그러고 나와 봐서 살리기도 하고 죽어 있는 사체들도 많고 또 방음벽 박아갖고 떨어진 새들을 고양이들이 또 많이 막 물고 다녀. 이곳은 도로를 따라 집들이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가 뒤쪽으로는 나지막한 숲이 있어 각종 철새들이 서식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이동하는 숲 사이길에 방음벽이 설치된 겁니다. 도로 소음과 분진 피해를 막기 위해 인간들이 만든 시설. 하지만 새들에겐 죽음의 벽이 되고 있습니다. 조류들의 방음벽 충돌을 사람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가로 1m 안팎의 좁은 문을 통과하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나가면 결국 부딪혀버리게 되는 그런 거를 직접 체험해보자 하는 의미로 만든 문입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투명 방음벽이나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야생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합니다. 충돌 장소는 건물 유리창이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나 지방국도에 설치된 방음벽이 뒤를 이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날아다니는 새들이 평균 속력이 약 36에서 72km/h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평균 속력이 3에서 4, 5km/h로 걷는다라고 했을 때 그 속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새들은 부딪혔을 때 굉장히 큰 충돌 피해를 발생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천에서 새 충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중 한 곳입니다. 인천녹색연합은 2년 전 시민들과 함께 이곳에 새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스티커에는 가로 10cm, 세로 5cm 간격의 점이 찍혀 있는데 일정 간격 이하의 공간을 통과하지 않으려는 새의 특성을 감안해 특수 제작됐습니다. 이 스티커를 부착한 이후 효과는 컸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장소에서만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새는 모두 40여 마리. 스티커를 부착한 이후 1년 동안엔 단 4마리로 새 충돌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투명 방음벽이 그대로 설치된 장소에선 지금도 새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 6개월에 한 마리 정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마리 정도는 발견되고 있지만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감 스티커를 부착하면 기본적으로 90% 이상은 저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새 충돌 저감 조치를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 새 충돌 사고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건물을 지을 때 유리창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새 충돌 방지 문양이 포함된 자재를 건축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야생조류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과 방음벽에 일정 크기 이상의 무늬를 넣는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을 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은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최근 과일값이 폭등하면서 장바구니에 담기 망설여지시죠? 반대로 샤인머스켓은 몸값이 크게 떨어져 농가의 고충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천의 한 포도농가에서는 맛과 품질은 물론 짧은 생육 기간으로 5월에도 수확할 수 있는 신품종을 도입했는데 경쟁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껍질이 얇고 씨가 없어 통째로 먹을 수 있고 신맛이 적어 한국인의 입맛을 급속히 사로잡은 샤인머스켓.
국내에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2016년 경북에선 300헥타르도 안 되는 재배 면적을 가졌지만 지난해엔 전국 6,500헥타르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의 폭증은 가격 폭락을 불러왔습니다. 포도 산업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주산지인 김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위기 극복 노력도 활발합니다. 이 농가는 해외에서 들여온 신품종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헤이비엔샤라는 품종인데 달걀 모양의 적포도로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데다 당도가 높고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김천에 새로 도입된 헤이비엔샤라는 포도 품종입니다. 일단 맛을 보면 씨가 없고 새콤달콤한 맛이 샤인머스켓과 비슷한 당도를 자랑합니다. 생육기간도 4개월 정도로 짧아 무가온 하우스 재배 시 5, 6월에 수확할 수 있고 알속기나 순따기 등의 작업이 필요 없어 일손도 크게 들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이 일손이 적게 들어가고 농사짓기 수월고 또 조생종이기 때문에 보다시피 수확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선 한 가정 한 그루 포도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 포도 주산지로의 명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샤인을 가지고 와서 대중화하기까지는 약 10년이 걸렸는데 이 포도 또한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빠른 속도로 보급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 한 그루 심기 운동을 통해서 모든 시민한테 신속하게 좀 보급을 해서 이 단체는 가정별 시험 재배 후 시장성이 확인되면 스마트팜 형태의 시설 지원 등 농가 경쟁력 강화 방안도 찾을 계획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추락한 김천 포도의 명성이 부활의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개관 25주년을 맞은 문경 석탄박물관이 1년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늘리고 소방시설 등을 보강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근대 산업화를 이끌며 활활 타올랐던 검은 황금, 이 석탄의 역사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을 닫은 지 언 30년이 다 돼가는 갱도. 탄광 깊은 곳까지 광부들을 실어 나르던 광차가 지금도 움직일 듯 자리하고 있고 당시에 석탄을 캐던 모습도 폐갱도 곳곳에 실감나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탄 모양을 닮은 석탄 박물관으로 들어가면 석탄의 생성 과정부터 광부의 삶에 이르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탄 덩어리인 괴탄 등 국가 귀속유산과 학술 연구 자료를 포함해 총 6천여 점이 넘는 유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해 20만 명 이상이 찾는 문경의 대표 관광지로 개관 25주년을 맞아 내부 공사를 마친 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석탄에 대한 산업유산과 그리고 광부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저희가 박물관을 조성했고요. 현재 25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설이 노후화돼서 근본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로비에서 전시장으로 향하는 길이 계단밖에 없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고객들은 외부 오르막길을 이용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통로 난간을 높이고 기존에 없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도 보강했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공조시설을 개선하고 성면을 제거했습니다. 박물관과 폐갱도 외에도 이곳에는 실제 광부들이 살던 마을을 재현한 탄광 사택촌과 석탄의 생성 과정을 볼 수 있는 거미 열차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잠시나마 그 시절 추억에 잠겨봅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그 많이 봐오던 그 석탄 떼고 집안에 하던 그 감회가 새롭고 그 시절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생각이 나고 나라 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된 인력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져요. 중장년층에는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젊은 층에는 신선함을 느끼게 하는 문경 석탄박물관. 문경시는 전시 콘텐츠를 보강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산업유산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시가 무료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와 카라반의 장기주차 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은 다음 달 14일까지 이뤄지며 대구시는 각 구군과 함께 27명으로 이뤄진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주차를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끼치게 하는 행위 등입니다. 현재 대구에 등록된 캠핑카는 575대, 카라반은 1,428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공항 2 공영주차장 확장 공사를 한 달 앞당겨 마무리하고 재개장했습니다. 확장 공사에 따라 공항 2 공영주차장은 총 면적 6,945제곱미터, 총 주차면수 218면으로 주차 대수가 종전보다 45대 늘어났습니다. 주차장 내 보안 등도 기존 12대에서 31대로 증설해 조도를 높이고 CCTV를 기존 22대에서 37대로 증설해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생태 전문가와 함께하는 달서 생태 탐험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대명 유수지에서 진행됩니다. 생태 녹색관광 상설 체험 프로그램인 이 사업은 대명 유수지 습지 탐험과 VR 생태 체험, 생태놀이와 그림 그리기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7명 이상의 단체를 이뤄 사전에 예약을 하면 120분 과정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예약은 대구시 관광협회로 하면 됩니다. (2024) 달서 여성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오는 8월 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와 명사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달성문화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가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수영장 타일을 전체 교체했고 탈의실과 샤워장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개인 사물함도 모두 바꿨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대구 강서소방서에 요소수 7통을 기증했습니다. 익명의 시민은 평소 고생하는 소방대원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라고만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경북 여자고등학교에 벚나무와 수국 등 총 5,500여 그루를 심는 학교숲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은 학생과 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학습 공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구에는 총 14곳의 학교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네, 3년 만에 다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속도전을 급하게 내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추진하기보다는 모두가 만족하고 준비된 통합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시청자에게 더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